중국이 대한민국 기업에 또 보복을 한다. 그래서 수출 기업이 줄파산한다.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년 새 수출 중소기업이 얼마나 감소를 했느냐 하면 말입니다. 무려 2269개가 감소했어요. 2269개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난 아니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76,202개였습니다. 그것이 2022년 73,933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69개가 빠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019년에 76,202개예요. 2020년에는 76,196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021년에는 75,386개입니다. 예. 더 심각한 것은 2022년 들어서서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얼마 안 지난 게 아니죠. 지금 벌써 8월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준은 상반기 기준이니까 6월까지거든요. 6월까지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1,000개가 넘게, 예, 73,933개니까 예, 1,400개 정도가 올해 망한 거예요. 올해 1,400개 정도가. 그러면 올해 갑자기 예, 수출 중소기업이 이렇게까지 망할 일은 없잖아요. 망할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망할 일은 없잖아요. 여기에는요, 중국 정부의 어떤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게 제대로 분석이 돼서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당장 말입니다. 상반기 대중국 중기 수출 품목이 급감한 종류들이에요. 여러분 플라스틱 제품이 여러분 8.1%나 떨어졌습니다. 화장품은 22.5%가 떨어졌고요. 합성수지는 2.9%가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15.3%가 떨어졌고요.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떨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떨어졌느냐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에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통관을 늦추는 거예요. 통관을 과거 같으면 뭐 일주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3배, 4배 걸린다는 거예요. 3배, 4배. 예. 여러분, 일주일 걸리던 통관이 3배, 4배가 걸리면 중국에 있는 바이어, 반대로 해외에 있는 바이어, 한국 기업 믿을 수 있을까요? 납품이 생명줄인데 이게 통관이 길어지니까 납품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뭘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게다가 납품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니까 중소기업들은 야 이제 안 되겠어. 중국에서 탈출하고자 하나 탈출도 쉽게 못합니다. 한국 기업들 탈출한다 그러면요. 감시망이 철저히 가동이 되고요. 그에 대한 것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지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들은요. 있는 기계 장비 놓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중국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지금 보이지 않는 보복 사실은 확실히 보여요. 통관 기간이 그만큼
예, 2주, 3주. 지금 말이 걸릴 때는요. 많이 걸릴 때는 뭐 2달도 걸린대, 2달. 아니 중국이 바로 코앞이에요. 예, 우리가 부산 가서 물건 내려서 갖고 가는 거하고 크게 다를 점이 없습니다. 중국에. 내륙지방으로 가면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산업도시는 해안지방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걸릴 때는 6주 내지 7주, 8주도 걸린다고 합니다. 2달이 걸린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진짜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 중국 입장에서는 너네 죽어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원자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 세계가 원자재 난이 일어난 걸 알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독점 품목이 몇 가지들 있습니다. 또 우리도 중국을 그동안 믿고 독점 품목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독점 품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버립니다. 마음대로. 그러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최악으로 갈 수밖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벌써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예, 중소기업 대중 수출액을 보세요. 많이 줄어들죠. 예, 2021년 4월에는 20억 4천만 불이었다면 2022년 4월에는 19억 4천만 불이에요. 19억 4천만 불. 예, 1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1억 달러가. 1억 달러가 줄어들었죠. 5월에도 5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죠. 지금 6월에도요. 9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줄어가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중 무역 적자는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말입니다. 대중 무역 적자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월, 6월, 7월 다 적자예요. 5월만 하더라도 10억 9,900만 달러가 적자고요. 6월에는 12억 1,400만 달러, 7월에는 5억 7천만 달러가 적자입니다. 지금 중국이 보이지 않게 예, 통관보복, 저는 전방위 통관보복이라 써놨는데 맞습니다. 전방위 통관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줄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를 잘 분석을 해보면 2022년 들어서서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예, 1,400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보수의 집권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들도 지금 보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드 보복은 대놓고 보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관 보복은요. 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들은 죽었다 합니다. 죽었다. 올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적어도 올해만이에요. 올해만 800곳 이상 휴폐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소기업이라는 게 경제의 허리입니다. 경제의 허리가 망가진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가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IMF 외환위기 때도 중소기업이 버텨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버텨냈습니다. 예, 심지어 말입니다. 보건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19 때도 버텨냈어요. 그런데 지금 복합위기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어떤 보복에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한다는 것, 그거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를 냉철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누구든 합니다. 지금 누구든.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있으면 내후 외환이라는 게 그냥 느껴지실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수출 대한민국의 입지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죠. 내부에서는 여당조차도 지금 싸움질하고 앉았어요. 참 진짜 웃기고 웃깁니다. 저는 여당이 저렇게 싸움질하고 권력투쟁을 한다는 걸 보니까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토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토 나올 것 같습니다. 건불 10년 하무 11용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누란 지위에 있는데 여당 권력을 쥔 지도자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걸 보니까 진짜 속이 터집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저 같은 필부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답답해 죽습니다. 경제가 위기라고 모두 이야기하잖아요. 경제가 경각에 달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는 저렇게 권력투쟁하고 앉았다는 사실이 진짜 토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건 어쩌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